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입니다. 오늘 무당 토크 9회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조성월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요새 대선이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네,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이제 투표 며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 정말 전입가경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당 토크니까 네, 이번 선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무당 토크니까, 무당으로서 무당답게, 예, 재미스럽게. 예. 예, 하지만 재미있지만은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색다른. 예리하고, 예, 직설적으로, 윤석열 후보 손바닥 왕자 논란으로 시작된 무교와 무속인에 대한 그 호도와 폄훼는 살아있는 소가죽 버티기라는 아주 그 혐오에 이르는 그런 극단적인 모함으로의 네거티브로까지 기화되고 확산되었지만은 그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특히 그 살아있는 소가죽 버티기에 그 어떤 그 네거티브를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금이겸 당사자는 무속인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며칠 전에 그 또 토론을 보니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이제 그 때늦은 주술 프레임을 갖고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 주술사에게 물어봤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한마디 거들고 나더는 꼴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나와서 설쳐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치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가 됩니다. 저희도 대선을 보면서 때 아닌 이제 주술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네. 주술이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닌가. 저도 주술을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역대 그런 부분들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거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그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걸 무속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적정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무당으로서 참 어이없고 억울하고 슬프지만, 그 옛말에 억울하면 출세해라. 맞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을 가져라.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무당이라는 존재는요, 태고 쪽부터 있었던 역할이에요. 장군왕검 시대부터 이제 일대로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만년이라는 역사적인 전통성과 또 정통성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무교가 지금 2022년 이 현 시점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질 정도로 망신창이가 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무당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연일 무교인들을 싸잡아서 폄하하는 발언으로 우리 무교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매도하고, 마치 무당들은 모두 다 그렇게 오살 의식을 하는 그런 사이비적인 주술행위라는 무당들과 같이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무당협회로서는 제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경신연합회에서 모 신문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발표했고, 200만 무당 여의도에 모여서 콜라서 집회한다. 저희도 어떻게 참 궁금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언론 발표를 하고 났는데, 그것은 이제 퍼나르기 식으로 정말 수십 군데 언론에서 그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인터넷 그 상에서. 그런데 며칠 있다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입장 표명만 했을 뿐이지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할 의도는 아니다. 그래요? 정말 너무 부끄러웠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말빨이 통했는지 민주당 관계자가 이 협회를 찾아와서 200만이라고 하니까, 표가 200만이면 10%만 해도 20만이고요. 1%만 해도 2만이거든요. 맞습니다. 무시 못할 표이니까 이제 협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경신연합회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성재 그 이사장의 성향은 민주당 성향이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송파에 살고 있어요. 송파 지역구 국회의원 누군지 아시죠?
그 최재성인가 왜 그 전 국회의원. 예, 전 국회의원 예, 예, 축구 예. 차다가 코로나 예, 예. 그 시국에 그 뭐 매스컴 탄 사람 있잖아요. 성남 출신입니다. 그 사람도 성남 예. 이 성남이 문제가 많은 도시야. 또 왜 성남을 나는 아니면 이재명과 관련해서 성남은 알파와 오메가 같아. 결자해지 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친분, 김두관 씨 등등 과시를 하면서 평소에도 자기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이자 민주당 성향의 어떤 뭐라 그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을 늘 피력을 했었던. 지지자. 네, 지지자입니다. 적극 지지자인데, 뭐 얼씨구나 했겠죠. 그러니까 명단을 줬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그 관계자의 어떤 그 정보에 의하면, 그 명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지선언 한 이재명을 겁니까? 도와주겠다. 우리 아, 표가 이렇게 있다. 지지 선언한 건 아니고. 네, 그렇지. 우리 그랬다면 죽죠. 그 명단이 얼만큼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쪽수 싸움이고 명단 싸움인 거잖아요. 명단을 넘겨줬다. 네, 뭐 드루킹이다 뭐다 그 모든 네. 게 어쨌든 표와 연관이 된 거니까 우리 이 정도 표가 있어. 200만이라고 떠들었잖아요. 엄청나죠. 정작 넘긴 그 명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입니까? 나도 안철수 후보처럼 퀴즈 좀 내보게. 제가 조성월 선생님처럼 신이 선택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요, 무당으로서, 그러니까 무당이, 쪽집게 무당이라는 게 제일 극찬의 찬사인데, 이거는 정말 쪽집게 무당이라 하더라도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숫자, 920명입니다. 아, 그렇게 이제 전해 들었다. 네, 920명이면, 거기에는 아마, 너무 적네요. 나를 제명을 했는데 아마 내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매달 10,000원씩 회비를 낼 때 정규 회원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920명이라는 명단 속에는 회비를 낸 정규 회원, 회비를 내지 않은 비회원 등등 이름만 올려져 있으면 그냥 다 박박박 긁어서 올렸을 것 같은데, 그 인원도 1,000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200만 명 무당들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한다라고 했었던 200만이라는 숫자의 0.05%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는 200만 무속인들이 모인다는 거에 비해서는 명단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각 당의 후보 진영에서는 이제 그런 명단들이 중요하게 연락도 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네네네. 모든 선거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숫자가 1,000명도 안 되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민주당 관계자도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가? 사기당한 기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인들의 이 집단 반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반응을 보인 것은 이채롭습니다. 네네, 그렇죠. 표가 있는 데 가서 저기 선거유세장에서 노래도 하는 이재명이, 껐떡하면 절도 하는 이재명이, 등등 그 외에도 어떠한 일, 말 번복 등등 서슴지 않고 하는 민주당에서. 맨날 쇼가 벌어집니다. 네, 민주당에서 무슨 표가 있으면 먼지씨라도 하는데 무당을 그렇게 연일 폄하하고 무시하고 별소리를 다 했으면서, 없는 사실까지 뒤집어 씌워서 음해를 했으면서, 표가 있다는데, 그 입장 바꾸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900여 명, 네네. 그 부분은 명단은 그럼 제출하는데, 협회가 내는 거니까 지지선언을 한 건지 명단을 낸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회원들이 동의가 되어서 내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그래? 제가 동의를 받고 했겠죠. 절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저는 쫓겨나서 회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관계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생각이 있는 많은 그 선생님들은 임원단들은 자기가 임원단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겠죠. 임원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예, 그리고 무당이 어떤 단체입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신연합회의 전신이 승공경신연합회라고요. 예. 승공, 공산당에게 승리한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 승복어린이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가 우리 경신연합회고, 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어떤 이념은 보수 성향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임원으로도 계시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이념 성향 자체는 보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사람들이 그 민주당에 더군다나 지금 안 그래도 보수를 지지하는 상황에 대놓고 무당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깔아뭉기는데, 민주당이었던 사람들도 지금 보수로 넘어올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명단 제출하는 거에 동의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기에 네. 그런 이제 그 연합회에서 좀 이 무속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속인들이 권익을 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자진 투항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리더로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성명서 내지는 가서 입장 표명 내지는 창칼이라도 들고 월도하고 저기 삼지창 있잖아요. 으쌰는 못할 망정.
그렇게 거기서 와서 이렇게 같이 좀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명단을 넘겨준 지금 우리 경신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땡땡 그 사람은 정말 자격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이 있다면 우리 무당협회는 경신연합회 이땡땡이가 있다. 우리도 좀 교체가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무속 논란을 일으키고 또 네. 대선 후보도 그 반복적으로 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표를 그 대선 앞두고 민주당 부분에 이중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네네네. 앞뒤가 다르고 행위는 나와야 되는데 집회를 하겠다 언론까지 나와서 그래서 기자회견 정도는 최소한 했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정말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우리 경신연합회도 문제가 있고 정말 무당으로서 뭐 연일 주술과 무속 논란을 갖고 우리들을 무시하는 민주당에서도 화가 나지만 우리 협회의 대표라는 사람이 또 전국에 있는 많은 무당들의 어떤 지금 이에 대처하는 모습들 상당히 수동적이고 상당히 좀 비겁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무당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 없고 부끄럽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약간 이제 뜬금없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 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옛날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을 해도 그 살림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마누라는 맨날 돈을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는데 자기는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도 살림은 나아지는 것은 없고 마누라는 들들 볶고 딱 죽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낫지. 그런데 착한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죽을 거 내가 그냥 혼자 물에 빠져 죽거나 목 매달아 죽거나 하는 것보다 산에 가서 배고픈 산짐승들 먹이나 대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 갔대요. 그래서 이제 산속에 있는데 그 먹잇감을 찾아 늑대 한 마리가 딱 나타나요. 왜 늑대인지 모르겠어요. 신령님 같아, 산신령님. 그래서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오니까 그 농부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날 잡수시오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늑대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를 보면은 주랭랑저 도망을 가야지 어쩌자고 너는 가만히 있니?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여차저차해서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데 기왕이면 배고픈 산짐승들 먹이로 내가 몸보신이라도 이렇게 몸보시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왔으니 나를 잡아 먹고 기운을 내서 이렇게 살으라고 이제 늑대한테 얘기를 하니까 늑대가 이렇게 듣다가 보더니 그 얘기를 말을 하는 늑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전설량. 그래서 눈썹 하나를 이렇게 옛날 전래 동화에서 이제 읽은 거예요. 어렸을 때. 늑대가. 그래서 속눈썹 하나를 딱 꼽아서 주면서 너 죽을 생각 하지 말고 너 이 속눈썹을 네 눈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서 너 마을로 다시 내려가서 너 다시 네가 살던 마을을 이렇게 한번 찬찬히 살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희한하잖아. 늑대가 말도 하고 또 속눈썹까지 받아서 이제 다시 집으로 와서 눈썹을 끼고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맨날 자기한테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고 이렇게 했던 마누라가 살이 피동피동 찐 암탉이 한 마리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걸 옆집을 보니까 땡땡땡거리던 할아버지는 원숭이, 뒷집에 사는 개똥이는 또 무슨 멍멍이의 모습이고 온전한 인간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아주 상징적인 얘기. 그래서 소름 끼쳐서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 그런데 저희들이 명리에서 사주명리를 볼 때 12동물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해 이렇게 12동물을 상징적으로 해서 12지간을 가지고 사주를 보잖아요. 생년월일시 내가 몇 년 내가 소해에 태어나서 태어난 달은 닭의 달이고 그런 게 있다. 신은 너 몇 시냐. 그것도 이제 12지간으로 하는데 자, 이 12지간 중에 뱀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악함으로 그렇지. 이렇게 굽이 2개 갈라져서 굽이 2개인 거 그런 동물이 소같이. 근데
혓바닥이 갈라져서 혀가 2개인 동물은 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을 뱀에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표현이 그렇긴 한데 연일 나와서 얘기하는 말바꾸기식의 달인 이재명 후보님이나 민주당 관계자 아침에 한 말 완전히 그 뽀르기 나서 저녁에 다른 말이 나오는데도 전혀 민망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관계자들을 보면은 저는 왜 뱀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필승 다짐하는 그 어퍼컷 세레머니를 가지고 그거를 뭐 룸살롱 술판에서 뭐 검사들이 뭐 점수 노래방 잘 나면 유흥 세레머니로 이렇게 한다 등등 그것들을 날조하고 폄하하는 등 정말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사람들이 부리는 억지는 억지 수준을 떠나서 거의 그 궤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뭐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납작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뻔뻔하고 양심이 없고 진심이라는 거는 너무 사치스러운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이 정말 요새는 새록새록 많은 어떤 그 옛날 이야기라든지 우리들 이렇게 생활 속에 이렇게 녹아있는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 뭐 윤석열 AI 나왔을 때 또 얼마나 그거를 갖고 공격을 했습니까? 세레머니 갖고 공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님 보세요. 발차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 안동 가서 그 조상들한테 절하다 뒤로 발랑 넘어졌거든요. 넘어진 거. 네, 나는 그 발차기 하다가 뒤로 좀 발랑 넘어질 것 같아서 아슬아슬해요. 그 허경영 후보는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 유연해요. 허경영 후보는 포스터에 보면 발차기가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특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따라하니까 진퉁이 아니라 저렇게 짝퉁 흉내가 나서 저렇게 어설픈가, 뭐 송판 그 격파하고 태권도복까지 입고 저는 그 먼저 번에 그 충중가 청중가 가서 박달재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우리나라 여당의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할 수 있는 짓거리인가. 저거는 여기 모란장 있잖아요. 모란 시골 5일장 같은 데서 약장서가 차력사가 나와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약장수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리고 뭐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도 뭐 미씨입니까? 뭐 합니까? 뭐 이거는 뭐 어디 사이비 교주의 연설인 것 같기도 하고 시장판에서 약파는 약장수 연설인 것 같기도 하는 그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텔레비전을 보는 때 느끼는 그 부끄러움은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의 유세 부분을 뉴스로 보면서 야 대선이 정책은 실정되고 어떻게 이벤트 정말 퍼포먼스 뭐 경연장 같은 그런 거 보면 국민으로서 참 참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창피하다. 정치를 왜 할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정치일까?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거 뭐 방망이 들고 어설프게 뭐 4번 타자라고 하면서 이제 또 하더라고 퍼포먼스를 정말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안철수 후보까지, 그리고 좀 처음에 보였던 차라리 그냥 그 징징이 안철수 후보님의 그냥 그 귀엽고 순진한 건 있잖아요. 근데 왜 어설프게 이재명을 따라 흉내내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은 지금 뭐 14명 후보가 있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뭐 대여섯 명의 후보가 많이 이제 그 매스컴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 후보들. 그 정치인들,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뭐 국힘당, 민주당, 그 외에 뭐 정의당 등등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옛날에 저희가 약간 우스갯소리 했었던 거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엄마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이제 업고서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뭐 전철 안이나 버스 안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방구를 뽕 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등에 그 들쳐 업고 있는 아기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아가 너 배 아프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가 말을 하죠. 엄마, 근데 내가 배 아픈데 왜 엄마가 방구를 끼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방구 낀 놈이 화낸다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방귀는 정치인들 자기들이 껴놓고 그 방귀 냄새 또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자기들의 정책 실패
또 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는 등등, 또 자기네들의 난타전 싸움에 가슴 아프고 피해 보는 것은 온전히 다 국민들의 몫인데 왜 자기네들의 그 방구 낀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형상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또 특히 좀 자꾸 그러니까 뭐 똥 방구 그런 얘기해서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튜브니까 하는. 근데 뭐 그 똥이 미국 그러니까 망고 공통어 비슷한 것 같은데 제일 진솔한 얘기잖아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지금 국힘당에서도 잘한 건 없죠. 특히 뭐 윤석열 후보, 뭐 그 김건희 씨라든지 그 장모의 많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방귀 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냄새 나죠. 불쾌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똥을 바제기로 싸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똥 싸고 뭉개고 있다고.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그런 거죠. 민주당 그렇죠. 후보 관계자 뭐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뭐 쉰나물은 뺐다라고 자기들이 뭐 윤석열 후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똥을 바제기로 싸서 네. 그야말로 똥 싸놓고 뭉개지르고 있는 민주당과 관계자와 후보님들은 방구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순간은 불쾌하지만. 근데 똥도 냄새는 뭐 익숙해질 수 있지만은 그 남아있는 똥덩이는 어쩔 겁니까? 냄새가 지워지지 않죠. 아니 흔적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건 똥똑도로입니다. 그거 빨리 애기들 기저귀 안 갈아주면요 엉덩이에요 똥똑 올라서 그 발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방구 꼈다면 민주당은 똥을 그 싸서 뭉개질러 놓은 형상인 것 같은데 좀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절했습니까? 최근 여론조사도 보니까는 그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그분이 누구라는 건 다 알고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책임론이 뭐 20%인가 그렇게도 이재명 후보 책임론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는 20%라는 것도 나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 20%는 어디서 나오는 20%인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모 대표님께서도 야타 그 광장에서 연일 100일 하셨나요? 90회까지 했죠. 90회까지요. 시민발언, 야타 대장동 특검 쳤고 그렇죠. 시민발언인데. 예. 그런 정말 어떤 시민들의 운동과 우리 모 대표님 같이 뜻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요즘 조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씩 어떤 퍼즐 조각 맞추듯이 나오고 있는데 고자기 장소도 분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윤석열 게이트입니까? 저도 국민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네. 이해할 거라고. 그리고 또 검찰도 그 현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총장 권오수 그 사람 지휘 아래 지금 여태까지 뭉개기식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버티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오다가 자기네들이 제시한 김만배 녹취록에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고 야근 고양이 밥눈 얻었다고 지금 자기네들이 쳐놓은 덫에 자기들이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들통이 나서 정말 저런 사람이 이날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이번 정말 대선에 어떤 엄중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그런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정말 그 책임들이 각자 상호간에 막중한 그런 대선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진실은 네. 손바닥으로 가려질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잇따라 지난번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녹취록을 들고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저께도 원희룡 지사가 그 대장동 설계와 이재명 그 사인이 들어간 무더기 보자기에 들어있는 그 자료를 전격 공개했지 않습니까? 어서 쓰레기 들고 나와서 하는 거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참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렇게 버리려면 좀 잘 버리든가 참 이게 참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갖고 있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걸리하면 태우려면 저게 이게 문서를 소각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낱개를 태우지 않으면. 야, 그럼 조금 머리가 돌아가면 땅에 묻어쓰면 될 거 아니냐. 그걸 휙 던져버리면. 응? 아니, 저는요, 그거를 어디 고속도로 그 하수구 있는데, 해서 했는데, 물론 거기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양심 있는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직접 제보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어떤 피해가 있을까봐, 그걸 어떤 좀 설정한 상황극이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죠.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좀 영화 같은
영화도 그렇게 찍지는 않을 것 그렇지. 같은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그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그래도 어쨌든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는 어떤 공무원의 그런 뭐 그래도 안 끓이고 있고 버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진실의 한 조각이 또 한 번 밝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 학연,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어떤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개인적인 이기심이고 정말 그 편견이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정말 잘못된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 놓는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거기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정말 뜻하지 않은 뭐 잡혀가도 할 수 없네요. 뭐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벌금 내든지 뭐 깜빡이 1년 안살까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그럴까요? 예. 그러면 그 조선시대에 시리아 방송대곡이라고 예, 예. 네네. 그래서 저는 현대판 시리아 방송대곡의 절규를 우리들이 외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일제 부분을 네네.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이제 유명한 저거잖아요. 그렇죠. 장지현 선생님이.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도지사 뽑는 것도 아니고 국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정말로 국가의 품격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품성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네, 맞죠. 예,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5년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정말로 패륜적이고 네네. 비도덕적이고 이런 후보가 된다면 네.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이게 그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게 네. 참담하다. 네. 이게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간교한 일본의 개책으로 인해서 을사오조약이 체결되었을 그 당시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을사조약 체결에 참여했던 대신들을 향해서 이 개되지 못한 것들아, 개되지만도 못한 것들아, 라고 하면서 피를 토하는 그 심정의 논설을 썼던 그 어떤 그 시리아 방송대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하 만사성을 하지 못해서 비밀을 제공한 윤석열 후보에게도 문제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그 정치판이라는 자체가 나는 그 깨끗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판국이라고 생각하고, 뭐, 50보 100보라는 말은 있긴 하지만, 그건 50과 100은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뭐 차선이다, 차악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낙연 후보의 그 캠프에 있던 분이 오셔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덜 익은 사과가 차라리 썩은 사과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운영 국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잘 아는 분이라, 네네. 저도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정말 올곧게 이 민주당, 네. 그다음에 제야 쪽의 인사라고 봐야 되는데, 오직했으면 네. 이재명은 안 된다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까?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려운 결단이었고, 참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영에 있으면 편한데 올바른 소리를 내가 진영을 이탈하면 이제 배신자가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정의롭고 공정하더라도. 그래서 참 정운영 저희는 이제 국장이나 정 국장님의 참 그 용기는 참 결단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이념과 어떤 개인의 생각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거대 우리나라의 국군의 어떤 본인의 양심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썩은 사과는 날파리들이 꼬이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사과는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되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 사적 토론을 보면은 어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 세 군데 각 당의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문성이 없다. 비전문가이다. 대통령이 돼갖고 검사 노릇 할 거냐. 그런 어떤 아주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유치한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아시다시피, 안철수도 10년 넘게 정치를 했죠. 네. 이재명 후보도 2006년서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련한 정치인하고 이제 몇 개월 정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윤석열 후보를 뭐 두둔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서 이제 그런 그 초년생 분한테
그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수준의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 과한 부분이 아니냐. 물론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과 당이 뽑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중에서 누가 그나마 조금 더 도덕적이냐. 네, 조금 더 그나마 난가. 그나마 나냐. 그런 선택에 국민들이 그런 입장에서 참담한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관점인 것 같고요. 저는 그 통장의 비유를 하면은요, 그 마이너스 통장하고 제로 통장이 있잖아요. 근데 제로 통장은 예금은 없지만 앞으로 거기에 그 흑자로 더 이렇게 불어날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빚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어떤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미 뭐 심상정 후보 자기 20년 됐다라고 하는데 오래됐죠. 20년 된 사람 뭐 지금 일단 그 이재명 후보도 공식적으로는 12년은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안철수 후보도 10년이 넘었고. 네. 네, 그분들의 어떤 성적표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치 초년생이어서 어떤 정치인의 어떤 전문성이나 익숙함은 없고 노련미는 없지만 그분은 적어도 제로다.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래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굴지의 어떤 대기업의 총수를 지내지 그렇죠.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분이 경영학을 공부했으니까 박사는 고사하고 석사도 아니고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그 사람 국민학교도 아니고요. 일제시대 소학교 나온 게 전부인 학벌을 가지고 세계 굴지 대기업을 이룩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 전문성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의사 공부를 안 한 대신에 대한민국 최대 그 병원, 그 재단 아산 병원을 만들었고요. 그 사람 변호사 법 공부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는 아주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변호사를 법무법인을 자기 회하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룰 줄 알고 볼 수 있는 회원과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인성이 갖춰졌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국지에도 보시자고요. 유비가 뭐 싸움을 잘합니까? 인물이 출중합니까? 그 마누라 뺏긴 것도 못 찾아오는 거 관우가 찾아다 줬잖아요.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 인물이 유비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싸움을 잘하는 그 용맹 관우 장비 조자룡이가 있었고요. 또 책사로서 참모의 역할을 똑똑히 하는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요. 집을 지어놓고 살림살이를 드리면 되는 거지. 살림살이를 먼저 들여놓고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련미도 부족하고 분명히 전문성은 부족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고 내세운 대통령 후보입니다. 제가 그 지역 저희 그 커뮤니티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버르장머리 없이 국민들에게 대들었다고 이재명이 이제 후보가 그 좀 비아냥거리는 연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야, 윤석열 후보는 우리들이 허락해서 국민들한테 대들라고 허락해준 후보지만 너는 아니야.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호출한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이제. 국민이 다 인정하고 부족한 거 압니다. 미숙한 거 알고 정치 초년생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정직함과 어떤 인성이 갖춰진 그런 대통령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분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내세운 것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부분들은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부분이고 네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거의 뭐 초박빙, 뭐 엎치락, 뒤치락 뭐 합니다 이제. 네네. 그렇게 그거는 여론조사라는 건 이제 추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거 개표를 해봐야 결과는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근소한 표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뭐 그 소위 정권 재창출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죠. 그 부분 이제 한 50% 평균적으로 넘는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를 짐작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후보 승천하지 못할 이무기가 될 것이다. 근데 요새는 마음대로 쪼개고 올라가더라. 그렇게 매일 터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씨 아들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들이 얼마 전에 울면서 그렇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모를 수 있느냐 그거 보면 저도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제 네. 적어도 후보나 정치인은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일정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 모른다. 내 측근 아니다. 뭐 이런 잡아떼기. 참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네, 모르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재명은 승천하지 못한 이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최근의 상황 그 말은 아직도 주신 메시지가 맞나요? 네, 한방보는 영원한 고고요. 그거 잘못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승천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지만 결국 승천은 못한다. 용이 될 수 없다. 그냥 이무기는 이무기로 그냥 뱀으로 추락을 할 뿐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꾼 것도 있어요. 꿈을 꾼 것도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꾼 꿈이고 그리고 주변에 저희 집 신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는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경선 나왔을 그 당시에 아주 그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불리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근데 제 꿈에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너무 힘들다. 윤 후보가? 예. 그러면서 그 무릎을 좀 베고서 좀 쉬었다 가겠다. 그래서 제가 무릎팍을 내줬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꿈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데 그 옆에 원희룡 도지사가 손을 다 여기다 이렇게 하고 양복을 쫙 빼고 탁 서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자고 있고. 그런데 저쪽에서 한 10여 명 사람들이 웅성웅성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람하고 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하고 돈이 준비가 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잘 쉬었다 간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원희룡 도지사가 후보가 될 건가? 전혀. 왜 그 프랑스의 마크롱도 예기치 못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크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뒤로 경선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캠프로 가서 지금까지도 열일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1등 공신으로 도와주고 있는 분이 원희룡 지사? 예, 원희룡 지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꿈들이 있어요. 개꿈이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렷해지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들께서 주시는 선몽인데 가끔씩 그런 꿈을 제가 꾸거든요. 제가 무당이 될 때도 한 일주일 정도를 그런 계속 선몽으로 제게 들어오시는 신령님들이 꿈을 통해서 오셨고 지금도 그분들의 모습이라든지 꿈에 왔던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당으로서 그때 꾸었던 그 꿈을 믿고 싶고 또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꿈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었던 많은 선몽들의 결과로 봤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도 그 국민들의 여망에 맞게 갈 것이다. 그리고 꿈 플러스 또 입을 통해서 후함을 해주셨던 이재명이는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제 신령님들의 공수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전에 한 번 더 방송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네네. 그리고 어저께 사적 토론에 비아냥거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아기 공룡 둘리라고 본인이 그렇게 불리는 거 아시냐고 윤석열 후보한테. 근데 아기 공룡 둘리가 누구인지는 알고서 얘기를 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요새 뽀로로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뽀로로. 예.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뽀로로가 나오기 전에 아기 공룡 둘리. 지금 저도 우리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둘리의 저는 팬이었고요. 아기 공룡 둘리가 아기고, 외계에서 온 생명체, 공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리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근데 그 만화 속에 보면은요, 이 둘리를 괴롭히는 고길동이라는 집주인 어른 아저씨가 나옵니다. 저희도 많이 봤던. 그죠. 둘리, 캐릭터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웃는 거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하십니까. 사악함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해맑은 그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짓고 있는데, 우리 둘리가 아주 저렇게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주 영리해요. 그래서 고길동이는 늘 둘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지만 항상 둘리에게 당합니다. 예. 근데 고길동이의 모습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되게 닮았어요. 생긴 모습도 닮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의도로 초보고 초짜고 좀 이렇게 폄하하는 뜻으로다가 지금 둘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둘리는요, 어린아이들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둘리는 영리합니다. 그리고 둘리는요, 좀 서툰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냅니다. 그리고 거꾸로 둘리를 괴롭히는 고길동이가 늘 고통을 받죠. 해피엔딩 스토리. 그렇죠. 네. 해피엔딩이죠.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알고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먼저 번에 윤석열 후보가 무능, 무식, 무당이라 했는데, 그 무당은 어떤 우리들의 그 무당을 지칭해서 주술을 좋아하는 데서 무당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그 재정 일치 시대에는요, 무당이 왕이었거든요. 그럼 본인 입으로 2번을 고백을 하네요. 대통령이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예언가이자 주술사는 이재명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최근에 이제 무속 논란,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추이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저희가 방송에 이게 무당 토크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반응이 어떨지는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도 비판 의견도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내주신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좀 발전된 형태의 토크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